기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관 개정안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약속드린 바대로 지난 연말까지 정관 개정안을 동분서주하면서 마련하였습니다. 협회장 선거 방식을 원 플러스 원 플러스 3로 하는 세 가지 안과 임원 임명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안입니다. 이후 1월 8일 날 있었던 지부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날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1월 14일 지부장 협의회 간사로부터 지부장님들의 결론을 받았습니다. 협회장 선출 방식과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말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만 수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부장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거나 다시 협상하거나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부장 단톡방에서 최소한 1 플러스 3 안에 임원 임명권은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재차 의견을 냈습니다. 지부장님들의 의견은 지부장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협회장 의견대로 정관 개정안을 올리면 좋겠다는 이정우 간사의 답을 들었습니다. 하여 1 플러스 3의 임원 임명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협회안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취업이 제안한 핵심 정책은 양당 공의, 임플란트 4개 확대, 구강검진, 파노라마 필수 항목으로 넣는 것, 그리고 한국치과학연구원 설립,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65세 임플란트 4개 확대, 60세 2개 보험 적용, 무치약에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대단한 공약이 그저께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선수를 빼앗긴 상황이라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캠프와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더민주의 공약에 대한 지지선언이 필요하여 지부장들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6개 지부장님들께서 반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6개 지부 중에서 1개 지부는 회장은 찬성하지만 임원들이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물론 지지선언은 공약 발표 전부터 제가 요청했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선 공약 관련 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회장 마음대로 4개 확대를 주장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협회와 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정책제안서 1번 사항이 임플란트 4개 확대 공약입니다. 예전에 우리 정책연구원과 우리 협회가 발행한 정책제안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책연구원 제안서를 만든 위원들은 2021년 4월 이상훈 집행부에서 구성이 되었고 저희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 정도면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치과 종사 인력 구인구직 사이트 관련입니다. 지난 1월 3일 메가젠 임플란트와 구인구직 사이트 협약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협약에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반사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확신과 신뢰로 오로지 회원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당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임플란트 확대하고 파노라마 구강검진에 필수 항목으로 넣는 거하고 한국치과학연구원 설립권은 이때까지는 양당의 공이 똑같은 그 제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저희들은 국힘당 선거 쪽과 접촉을 다음 주부터 지금 하려고 플랜을 짜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그 세 가지 안과 더불어 좀 더 차별화 둘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당에서 누가 먼저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당의 공이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해서 제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당에는 민주당하고 국힘당 쪽만큼 이렇게 접촉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한 게 사실이고 그동안에 물론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인가요? 국민의당에 그분은 제가 전에 한번 면담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하지는 못했지만은 지난주부터 국민의당에서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공이 똑같은 정성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저희들이 준비한 것 중에서 이미 메인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공이 요청은 해볼 겁니다. 아까 국힘당 쪽에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하고 면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새로운 걸 갖고 가지만 그쪽에서도 이미 우리 국힘당 쪽에도 제안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따듬어서 공약으로 언론에 내세울 건가에 대해서는 국힘당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볼 생각이고 또 우리 안도 갖고 가기도 할 겁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 가지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책자에는 또 다른 안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원이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안들이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사실은 오셈 임플란트하고 메가젠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TF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접촉해보고 그분들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결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번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좀 너무 특정 업체가 아닌가 해서 제가 재차 오스템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한 적이 있었고 그 회장님으로부터 좀 긍정적인 걸 해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실무진들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메가젠을 하게 됐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메가젠 임플란트 박강범 회장님 대표님을 제가 개막식 때도 만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저는 그분을 뭐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만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회사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주장하지 않을 테니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로서는 예상외로 굉장히 대단히 좀 신뢰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신가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특정 업체의 어떤 그런 솔림 현상이나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시고 어떤 업체와의 그런 어떤 결탁이나 그런 특정 업체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우리 협회가 끌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광곤 대표님도 그런 거를 정말 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나 그래도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걸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을 제가 제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의문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현행대로 그냥 가는 걸로 하고, 뭐 혹시 다른 지부에서 결선투표 하지 말자라는 안이 올려지면 그때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하겠죠. 그러나 협회 안으로는 그런 거는 올리지 않고 기존에 말하자면은 임원 임명권만 협회장에게 주는 걸로 하는 개정안을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환자들 수요가 늘어나서 수입이 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도 좋지만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가는 진료고, 또 정부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 구강보건도 향상이 되고 국민 건강도 향상이 되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많은 수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확대한다? 결사 반대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공약이 실천되려고 하는데 비용 문제로 깎아야 되겠다라고 나오면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단식을 하든 머리를 깎든 지부장들 머리를 다 깎이든 우리 치과의사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어떤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나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예산이 좀 적으니까 치과의사들의 좀 이 이권을 빼들어 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 대통령의 그 권위에 그 모양새에 맞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임플란트 보험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으로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얼마 금액에 책정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임플란트 보험 수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임플란트 수가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14년도부터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진행해 왔는데 그때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도 관료들이 쉽게 이 부분을 깎는 걸 전제로 덤비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또 이게 너무 노출될 경우에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치약연구원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나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 정도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 지자체 이 권역별로 본인들의 그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그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협회장은 개입하지 않는 거가 바람직한 것 같고, 다만 내일도 전북지부에서 치약연구원 유치 관련한 심포지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지역별로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는 거를 오히려 좀 이용해서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내일도 국회의원 세 분이 지금 그 내빈으로 참석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께 치약연구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을 어필하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서 설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선 공약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급물살을 타서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 해서 대선 공약에 지금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선이 끝나서 이게 또 대선 공약으로는 묻히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국회, 그 다음에 기재부, 행정부 이 세 가지 산을 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힘든 싸움을 또 힘들고 지루한 싸움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선 공약으로 좀 수월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만이라도 좀 해결이 된다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우리 수건 사업들을 좀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임플란트 4개 확대 뿐만 아니라 이 치약연구원 건도 대선에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비급여 보고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의협하고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의협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부가 이 어떻게 액션이 없습니다. 아직 뭘 어떻게 언제 뭐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별다른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복지부도 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가 보고 이거를 가지고 이슈화하면은 의협이 가만히 있겠다라고 해서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이걸 강공 드라이브로 걸기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소강 상태이지 않나. 그러나 언제 이게 치고 나올 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의협에서 모든 걸 걸고 이거는 저희와 같이 공조해서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책 제안서 안에 사실은 아까 제가 3가지만 추려서 제가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정책 제안을 할 때 너무 그 내용이 디테일하거나 복잡해지면 이걸 공약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단순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크게 따올 수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대관 업무하면서 주장을 해도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65세 틀니 급여나 무치약 오버덴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오늘도 지금 그 복지부에서 무치약 환자에게도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게 과연 그러면은 무치약에 임플란트 심어서 오버덴처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또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또 아니면 정상적인 우리 그 보험공단과의 어떤 그런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5세 틀니 급여와 내지는 또 틀니의 연령을 하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관 업무를 할 때 늘 얘기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중요도에서 순서에 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대선 전국에서는 우리가 대선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서 제안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잊지 않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실제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묵묵히 표현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원래 좋은 일을 모르게 하는 게 이게 미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협회가 그래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힘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통계도 좀 내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야 되고, 또 그런 걸 계기로 우리 치과의사들이 좀 더 많은 이런 봉사활동,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진료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되고 해서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좋은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사 합의서는 위원들께 일임을 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그걸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연초에 우리 노조위원장님하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지는 또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만나야 된다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의원 총회 때까지는 이게 합의안을 도출해서 와라라고 제가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이 우리 2022년 우리 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일입니다. 제주지부에서 아주 완벽하게 또 오시는 분들 손님 맞이에 지금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화학과 번영의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총회를 기회로 해서 협회가 좀 더 단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총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역 지침 지키면서 충분히 총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협회 창립 기념일과 관련해서는 이걸 협회의 입장 내지는 그걸 이사회에서 어떻게 어느 날로 한다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협회장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 대의원 총회 때도 상정됐던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강원 지부장님과 제주 지부장님이 나름의 의견을 내시고 해서 제주 총회에서, 물론 대의원들이 이걸 창립일을 결정하는 것가 또 옳으냐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회라는 거는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일단은 매듭을 짓는 자리가 총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의원님들이 현명하게 아마 잘 결정하시지 않을까.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회문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재판이 있었고요. 2월 7일 날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고 공판이라는 거는 이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최종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임원과 또 만난 것도 사실이고,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건은 뭐 저와 개인적으로 이게 저와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 외적인 거고 피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부장님들도 이 붕장어 건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뭐 치를 뜰 정도로 지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협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재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전임 임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이 재판은 물품 대금업자인 그 염기현 대표하고 우리 협회 간에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를 하더라도 이것이 그 중간업자 염기현 씨와 협회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협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기면 끝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은. 근데 이제 패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돈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시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또 물리주고, 그럼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럼 이 부당하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 제가 공약으로 송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제가 공약을 내셨습니다만은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 대비 너무나 이 회원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 이사님을 만나서도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이길지 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결과는 모르지만 이 결과에 양측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 일어난 이 선거 과정에도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카카오톡에 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죠?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자회견하고 내가 옳았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걸로 양측이 다 끝낸다 하면 저도 더 이상 여기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이걸 끝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거듭 밝힙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 또 이렇게 불만사항이 있거나 이게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거나 하여튼 그런 건이 있으면 제발 이제는 이 법원에 먼저 가지 말고요.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대의원들에게 이거 좀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총회에 붙여서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항소를 절대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 조건이 그분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명예회복이라는 말이나 뭐 누구를 이 건으로 인한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전제로 저도 안 한다는, 절대 안 한다는 거고, 그분도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하고 서로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패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변제하는 내용이고, 또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 대의원 총회에서 누군가가 안건을 올려서 이거 왜 그냥 있느냐, 1,000만 원에 대해서 뭘 어떻게 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통과가 되면 그거는 제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라 했을 때는 저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저쪽에 이 전임 임원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고지, 아까 말씀하신 게 소송 고지입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이게 무지해서 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지난번 공판이 12월 언제 있는 거 그랬는데 그 로고소에서 변호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협회에.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 고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냐면은 우리 최천 총무님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증인 요청한 걸 기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협회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분을 재판에 참석하게 해서 뭔가 좀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게 거부가 되니까 이분을 나중에 어떤 우리 그런 점에서 방어권 형식으로 이 사람을 소송 고지를 해서 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를 주는 의미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원고 측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뭐 나중에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어떤 그런 경고 메시지로 이해를 해서 조금 그런 것도 소송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잘 모르고 한 내용이었고, 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소송 고지를 했다 해서 무조건 구상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행사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이걸 하는 거는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는 거 전제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게 너무나 지겹고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 이거 끝까지 가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저의 집행부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갔을 때 우리 회원들이 서로가 입는 그런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면은 옳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1,000만 원짜리 소송이긴 하지만 회원들의 피 같은 돈을 그냥 하는 거가 이게 업무상, 협회장이 업무상 배임하는 거 아니냐,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의원 총회에 안건을 올리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거는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가젠 구인구직 사이트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뭐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 시작할 때 나름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접근한 부분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미 MOU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도 인사 말에 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이렇게 좀 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구인구직 문제는 우리 지금 그 개헌가에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빨리 하려고 굉장히 사실은 좀 서둘렀었습니다. 서둘렀었는데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으로 그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결정한 거가 메가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진행해서 뭔가 이렇게 성과물을 보여야 된다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다른 업체를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참고로 우리 치과의사들 그 토론방 같은 거 있죠. 그 특정 업체를 지금 거론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 업체와도 어떻게 좀 조인이 되어서 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